자, 오랜만에 2022 대입 수시라인 정하기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한번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대학 건동 홍숙 라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건대 정시 점수고요. 동국대, 홍익대, 그다음에 숙명여대의 정시 100분이 70% 점수입니다. 어, 거의 공통적으로 85에서 90 전후로 해서 점수가 형성이 돼 있죠.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각 대학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고 학과마다 차이는 있고 그다음에 전형 그 가군이냐 나군이냐 다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85에서 90% 사이 국어 수학 탐구 평균이 85% 전후 85에서 90%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이 요 건동호수 라인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자, 모의고사에서 평균 85에서 90이 안 나오면 수시에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라인에 붙을 수 있어야겠죠. 자, 일단 수시 정시에 대한 모집 인원 변화표는 제가 이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공신력이 있는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만든 자료를 참고로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전년도 대비해서 서울대 포함한 상위 14, 5개의 대학, 여기서 2대가 빠져 있는데 그 대학에서 정시는 늘었습니다. 얼마큼 늘었냐? 많이 늘었습니다. 보통 3,000명 전후로 캠퍼스 하나가 생긴다 그러면 대학교 하나가 생길 정도로 정시가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교과 학종 논술 통틀어 이거를 우리가 수시라고 하잖아요. 수시에서는 교과에서 좀 늘고 이거는 지역균형 선발 때문에 그다음에 학종에서는 무지하게 줄었죠. 무서울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사회적인 분위기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줄는데 원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논술에 대한 감소폭보다는 학종에 대한 감소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건동, 홍숙 라인을 좀 알아볼 텐데 종합의 인원이 상당히 줍니다. 위에 거부터 착착착 내려오다 보면 거의 4,50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올해 학종 쓸 때 작년 같은 그 개념을 가지고 쓰면 큰 코 다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말하는 근거가 바로 이거고요. 그다음에 교과는 이전에 없던 교과 전형 많이 있었죠. 각 대학마다. 근데 올해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서울대 빼고는 다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에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다만 이 교과 전형은 최저학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최종 학력 기준이 받쳐주지 못하면 이제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산이 큽니다. 자, 그래서 위에 서성안이 중경 외시 라인은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우리 한 달 전 정도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건동 홍숙 라인을 좀 알려드릴 텐데 가장 현실적인 대학 중에 하나죠. 이 라인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두 개를 볼 텐데 물론 논술도 있고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교과와 종합 전형 먼저 보겠는데요. 자, 건동 홍숙에서 작년도에는 건대와 동대가 이 교과 전형이 없었습니다. 올해 신설된 전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원이 없던 게 생겼기 때문에 인원이 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작년에 건대 같은 경우는 KU 학교 추천 전형이 동대는 요 전형이 종합 전형이었는데 교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종합해서 인원이 줄게 되겠죠. 자, 그래서 건대는 KU 지역균형 이름으로 동대는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홍익대는 학교장 추천자 전형, 숙명여대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인데 일단 숙대부터 말씀드리면 전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거죠. 추천 인원은 그 재적 여학생 수의 10%를 추천하는 건데 뭐 여학생들 10% 안에 추천할 때 뭐 인원수가 모자랄 것 같지는 않고요. 전년도와 큰 틀에서 변화가 없는데 최저가 좀 완화가 됐습니다. 최저가 작년에는 2기합 4였는데 올해는 2기합 5로 좀 완화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전년도에는 국영수사, 인문은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 과였는데 지금 국영투사과 한국사까지 전과목 반영하니까 일단 반영하는 교과가 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산출된 점수가 좀 떨어질 개연성은 있겠죠. 자, 알아볼 대학이 홍익대학교입니다. 자, 홍익대 또 작년에 교과 우수자 전형이 있었죠. 근데 홍익대는 최저가 상당히 셉니다. 일단 3개 영역을 한다는 자체가 되게 중요하죠. 3개 영역 합이 인문은 7, 자유는 8, 미술은 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세계 합이 7, 8이라는 건 특히나 우리가 올해 모두가 다 걱정하는 부분이지만 자, 인문 계열에서 최저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학에서 예전과 같은 등급 맞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학이 포함되어 있는 최저 맞추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홍익대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레벨에 맞지 않게 요 네 개의 대학만 놓고 보면 상당히 최저가 높기 때문에 홍익대는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네 개의 대학 중에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최저만 맞춰지면 과감하게 지원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대학이고요. 자, 건대 동대는 일단 건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없던 전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추천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자, 국영수사과 한국사과 전 과목 다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세 과목을 반영하고 최저 기준이 있죠. 두 개 옵니다. 그렇게 센 편은 아니고요. 동국대는 전년도에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 있었는데 근데 전년도에는 종합 전형으로 서류 100으로 뽑았고 올해는 이름은 똑같지만 올해는 교과 전형이다. 근데 전년도에는 5명 추천이었다면 올해는 7명. 그런데 한 그 계열에서 몰빵하지 말고 자, 최대 맥시멈 4명만 지원해라. 그런데 특이한 건 교과 60에 서류 40입니다. 교과 전형인데 서류가 40이나 들어간다는 얘기는 상당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 그런 그 뭐랄까요? 그런 성격을 많이 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국영수사과 전과목 여기도 뭐 국영수사 전과목 국영수사 전과목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이 정도로 보통 내신을 많이 반영하는데 동국대는 어떻게 보면 지방대나 또 수도권의 중하위권 대학에서 내신 반영하듯이 반영합니다. 그래서 국영수사, 한국사 포함해서 상위 10과목, 잘 나온 과목 10과목 추리기 때문에 내신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동국대 기준으로 내신이 잘 나오니까 동국대를 붙을 수 있겠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다른 친구들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2등급대가 나오는데 동국대는 1등급대 초반이 나온다고 해서 합격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건 서류를 보기 때문에 서류적인 약간 학생부 종합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좀 맞춰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자, 그 재미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각 대학마다 반영하는 방법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산출되는 점수도 서로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샘플로 두 학생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전 과목을 반영했을 때 2.11 등급이 나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인문 계열 학생이고요. 그런데 건대 기준으로 봤더니 1.98이 나오고 동대 기준은 1등급이 나오고요. 홍익대 기준은 1.93이 나오고 숙대 기준은 2등급이 나옵니다. 2.2등급 자연계열 학생인데 2.2등급이 나오는 학생인데 전 과목 다 반영했을 때 등급이 나오는 모든 과목을 다 반영했을 때 2.2가 나오는데 건대 기준은 2.14, 동대는 1.6, 홍익대는 2.12, 숙대는 2.1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뭐 국영수사나 국영수과 이렇게 하는데 실은 교과 전형을 우리가 지원할 때는 각 대학에서 산출하는 기준에 맞춰서 내 등급을 봐야 됩니다. 이 여기 2.11 등급이었지만 동대 기준은 1등급이 나와요. 그만큼 1등급짜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원할 때 각 대학별로 산출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한번 내신 다시 한번 산출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유불리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동대는 최저가 없죠. 대신에 그러니까 서류를 검증하는 대신에 최저를 안 보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최저가 다 있고요. 홍익대는 상당히 높은 최저를 가지고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종합전형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전형은 요 레벨 대학에서는 메인입니다. 가장 많이 뽑죠.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표에서 보여드렸지만 상당히 많이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시에서는 1전형이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을 과연 준비하는 게 맞냐, 준비하지 않는 게 맞냐? 준비하는 게 맞죠. 맞는데 종합만 준비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면 입시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특히 홍익대 중요합니다. 홍익대는 종합임에도 불구하고 체조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세계합 7, 세계합 8. 자, 종합 전형은 전반적으로 실적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저 공부를 안 하는 상태에서 종합만 준비한 학생들은 올해 종합에서 붙지 못하면 하나라도 붙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건대, 동대는 단계형, 그 다음에 숙대는 두 가지로 운영하는데 서류백과 단계형이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1단계 통계가 가장 중요하다. 1단계 성공이 그런데 예년과 같지 않겠다. 변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없지만 그 연고대부터 교과 전형이 새로 생긴 대학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전에 종합을 지원하려 했던 아이들이 과연 얼마큼 교과로 빠지느냐. 그 빠지는 그 인원과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서 줄어드는 그 인원과 얼마큼 상쇄가 될 거냐. 자, 이런 것들이 다 변수일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건 현재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종합 전형은 전년도보다 커트라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할 때 전년도 기준을 참고하는 건 맞는데 전년도에 예를 들어 한 2.5등급이 붙었기 때문에 현재 내가 한 2.5등급이라면 안심하고 지원하기에는 조금 불안할 수 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가 요소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이것만 얘기해도 한 시간이 넘을 수 있겠지만 그 각 대학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참고하셔서 어떤 것들에 더 그 중요도를 주는지 그리고 내가 과연 얼마큼 매치가 되는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지원 건동홍숙대학 자 지원 대비 합격률을 한번 볼 텐데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1등급 때부터 이제 5등까지 보는데요. 종합전이니까 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지원하는 요 지원대가 요 2등급 대입니다. 여기죠. 그죠? 지원은 2등급 대가 50% 가까이 지원을 하고 합격은 합격한 그 퍼센테이지를 100으로 봤을 때 거의 60% 가까이가 6, 70% 가까이가 요 2등급 대에서 점수가 나오죠. 2.0부터 2.9까지가 가장 많죠. 그래서 내 점수가 2등급 대다 그런 과감하게 건동 홍숙을 쓰는 게 맞습니다. 쓰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보다 내신 좋았던 친구들도 이렇게 많이 좀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내신이 떨어진 아이들도 붙었던 합격률이 나오다 보니까 내신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내가 얼마큼 종합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돼 있느냐를 잘 판단하시고 그러고 나서 서류에 자신감이 있으면 전년 패턴 대비해서 과감하게 지원이 필요하지만 뭐 코로나나 여러 영향 때문에 우리가 좀 활동을 못한 것들은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하기에 종합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아무리 2등급부터 초반에 점수가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다른 쪽으로 이따 우리가 경향을 보여주겠지만 종합 쓰는 아이들은 다 종합만 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능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종합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패턴으로 가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연도 패턴이 비슷합니다. 결국 2등급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가장 많이 붙고요. 그런데 꼭 이렇게 되게 자세히 좀 살펴보면 실제 합격률은 2등급 때, 그러니까 2.5 전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 건대는 16%, 그다음에 동대는 30% 안쪽, 홍대는 뭐 특이하죠. 최저가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고 숙대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건대가 왜 이렇게 합격률이 이렇게 높지 않냐 보니까 건대는 상위 대학도 많이 이렇게 고대부터 시작해서 건대를 마지노선으로 보험으로 걸어놓은 대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이 빠지죠. 높은 대학에서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은 많이 하지만 합격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원 경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경향. 지원 경향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 교과 전형에서 한번 알아보면 뭐 작년에 건대하고 동대는 없었으니까 일단 전년도에 있었던 홍익대하고 수명대부터 알아보면 자 우리가 패턴이 비슷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보다 한 0.5에서 1등 정도 높다고 했죠. 그리고 아까는 아까보다는 한 0.5등급 위에 포진돼 있죠. 아까는 2.5에서 여기 3 그러니까 2등급대 아이들이 주로 지원을 하고 많이 붙었다면 지금은 한 0.5등급 정도 높은 레벨에서 많이 지원하고 많이 합격하죠. 그러니까 1등급 때 아이들 그리고 2.5등급 전후 학생들이 참 많이 붙는다. 그러니까 종합전형 대비해서 한 0.5등급 정도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교과전형도 지원했다. 그리고 많이 붙었더라.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교과가 높을수록 합격률은 높아지죠. 아까는 종합은 봤지만 교과 내신 높다고 해서 확률이 높진 않았죠. 이게 종합의 매력이자 불편함이 될 수 있겠죠. 자연과정도 자연계열도 비슷합니다. 자연계열도 큰 틀에 놓고 보면 흐름이 비슷합니다. 아까 종합전형 대비해서
이 합격하는 점수대가 한 0.5등급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내신이 높을수록 합격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에서 교과 전형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2등급 때 내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정한 최저가 맞춰주면 굳이 종합에 몰빵하지 마시고 교과도 좀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원하는 최저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패턴으로 지원을 했을 때 종합만 6개 지원했을 때 이따 경향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그런 대학들 비슷한 대학끼리 쓰다 보니까 여러 개 붙으면 빠지고 나가다 보면 추합의 기회가 있어서 어느 하나 걸리게 됐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을 장담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3학년 시작하면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오고 있는 친구들은 그나마 지원에 대한 교과 전형 지원에 대한 뭔가 여유가 있겠지만 반대로 수능 공부 열심히 해오지 않은 친구들은 상당히 올 입시 불안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명심하셔서 너무 괴리가 심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능 공부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절대로 수능 대박 쳐라, 수능 정시로 몰빵해라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최저학력을 맞출 정도의 그런 공부, 물론 그게 쉬운 말은 아니지만 최저 공부 반드시 같이 하셔야 됩니다. 요 레벨 쓰는 친구들은 최저 같이 갖지 않으면 올해 입시에서 참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점수를 한번 좀 보겠는데요. 자, 2등급 때 중반부터 3등급 때 4등급 때 많이 보이죠. 종합이다 보니까 많이 퍼져 있습니다. 여기는 동국대학교, 여기는 홍익대학교, 여기는 숙대. 그래서 2.5 2등급 대 3.5등급 전후로 해서 많이 퍼져 있고요. 또 이 정도 레벨 대학들은 특목고에서도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이 4등급이 일반고 4등급이라고 우리가 또 무조건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반고 기준놓고 보면 2.2등급 대 2.5에 3.5등급 사이가 가장 많이 지원하고 가장 많이 붙는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학들의 어떤 지원 경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기진흥에서 나왔던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는데요. 경기도 학생들은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 건동홍수 보면 대부분 보이죠. 위로는 경희대, 그죠? 아래는 국민대, 그다음에 인하대 보이고요. 뭐 숭실대, 뭐 국민대는 숭실대, 위로는 경희대, 이화여대 이렇게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돌려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기 전에 자, 자연도 보겠습니다. 자연 계열도 비슷합니다. 다만 약간 차이가 있다면 그 서울이 아닌 여기 수원에 있는 아주대와 또 우리 인천에 있는 인하대 이런 게 좀 보이죠. 공대의 강점이 있다 보니까 아까는 뭐 숭실대나 국민대 이런 대학들이 먼저 보였다면 여기 경희대 국제캠퍼스 마찬가지고 용인에 있는 수원에 있는 경희대, 아주대, 인하대 이런 것 여기 좀 더 그 인문 계열 대비해서는 좀 많이 보인다고 보는 게 약간의 좀 달라진 점이라고 보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네 개 학교끼리 골고루 돌려 쓰고 있고요. 그리고 위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희대, 유아여대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숭실대, 국민대 얘네들 보이는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종합순위들은 다 종합만 씁니다. 근데 이런 패턴이 올해는 좀 무너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불안하죠. 그죠? 하나가 걸리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니란 판단보다는 최저가 주어지면 우리 고대부터 시작해서 서강대, 성균관대 쭉쭉 이렇게 다 최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최저가 맞춰주면 약간의 내신이 부족하더라도 한번 과감하게 종합만 6개 쓰지 마시고 이렇게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에 합당한 그 최저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불안에 떨면서 종합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올해 현실입니다. 자, 경기도 이렇게 썼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각 고등학교에서 대입 상담 프로그램 많이 쓰는데 전국에 상당히 많은 이제 고등학교가 쓰기 때문에 여기 모이는 표본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인문자연 다 통틀어서 전형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 그 건대 같은 경우는 아까 했지만 경희대, 인하대, 동국대 아까 봤던 비슷한 패턴 보이죠. 물론 이제 내려가 보면 이제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도 좀 보이고 좀 그렇긴 하겠지만 거의 패턴이 뭐 정확하게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좀 비슷하고요.
동국대도 비슷합니다. 건대 보이죠? 서울 과기대는 아까 없었지만 과기대 보이고 숭실대, 아주대, 국민대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고요. 또 홍익대도 마찬가지로 건대 보이고 동대. 아까 안 보였던 대학들 서울 과기대가 좀 보인다라는 게 좀 차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숙대 같은 경우도 뭐 건대, 동대, 예화여대, 인하대, 숭재 아까 보였던 대학들이 거의 다 보이죠. 거의 패턴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건동홍수 라인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상당히 선호하는 학교죠. 특히나 제방 있는 학생들도 과감히 상경해서 학교를 다니고자 하는 그러한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대학들에 관심이 참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내신 하나만 좋다고 해서 붙기 참 어렵습니다. 그죠? 교과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일정한 체제를 맞추지 못하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 정도 레벨 대학 가려면 내신 플러스 최저학년, 일단 종합에서는 서류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잘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서류만 준비 잘 됐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일정한 수준의 내신, 2등급 대 내신 기반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등급 감안하더라도 또 2등급에서 3.5등급 전후 학생들이 학교생활 충실히 했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증거들을 보여준 상태에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정시에서 또 지원할 때도 85%에서 90% 사이에 그래도 평균 등급은 평균 100분위는 나와야지 그래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대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레벨의 대학을 가려면 일단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일정한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올해 전략적으로 잘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종합 또는 6교과, 어떻게 보면 예전에 6교과도 되게 미련한 지였는데 어떻게 보면 6종합보다는 6교과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조건이 주어지면, 조건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준비된 게 가능하다면 교과와 종합, 교과로 일단은 맞춰놓고 종합으로 상향하고 이런 패턴을 좀 만들어가면 좋은 입시 결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예전처럼 2등급 대 아이들이 2학기 때 수능 공부하지 않고 오로지 종합에 몰빵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 되겠지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는 상당히 그런 학생들이 흔히 말해서 피를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만의 아름다운 진학 스토리를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건동 홍숙 수시라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